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어제 방송회 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를 요건심사에서 어, 약 반절 정도, 그러니까 100명이 신청하면 50명밖에 등록 인정을 못 받고 나머지는 탈락이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상위 등급에 대해서만 얘기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등록 신청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제는 지금 2022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 신청해서 일단 통과된 사람, 그러니까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이 50%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항상 신청할 때 50% 안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갖고 어제 약속하기를 그럼 어떻게 심사 준비를, 요건 심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방송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요건, 그러니까 공상 요건 심사 준비. 우리가 모든 건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얘기지만 뭐 어린 아이들도 다 하는 얘기죠. 일단 내가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일단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좀 귀찮다고 해서 안 하면 자기가 그만큼 손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아이들 보면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시험을 놓고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까지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능력에 비해서 똑같은 능력이라고 보면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아직 3년, 아직 2년이 남았는데 1학년들, 2학년 때는 아직 1년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좋은 학교를 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자, 이 세상 만사가 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도 무슨 일이든, 이건 진리입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요행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 설명을 잘 듣고 꼭 그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신청할 때 요건 공상 신청할 때 잘 준비를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합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아직 제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국가 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공상 요건을 준비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노력을 하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잃은 게 많다. 이런 얘기는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등록 신청 구비 서류. 자, 기본 서류가 있고 정보 공개 동의 시. 정보 공개 동의,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기본 서류는 아주 쉽습니다. 준비하는 게. 왜냐면 그 뭐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적 증명서, 병적 기록표,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건 동사무소 가면 되는 거죠. 다 병적 증명서 이런 거 전부 동사무소 가면 됩니다. 사진 반명하면 됩니다. 사진 3.5 곱하기 4.5 cm. 자, 이런 신청인 신분증. 자, 이렇게만 준비하면 기본 서류가 됩니다. 그럼 보훈처에서는 이렇게 가져가면 받아줍니다. 일단 접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나와봐. 두 번째, 정보 공개 동의 시 보훈처에서 군에 직접적인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 서류에 보면 정보 공개 동의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동의란에다가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동의 체크를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은 내가 이 서류를 준비 안 해도 돼요. 왜? 자, 무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냐면 병상일지 등 군 관련 기록, 신청 상의 발병 경위, 사건, 사고 기록, 의무 기록, 그리고 질병의 특성 등 또 건강보험 검진 기록, 최근 10년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 공개 동의만 하면 동의에다가 체크를 하기만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하루도 안 걸린 뭐 몇 시간이면 되는 병적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신분증 이거 뭐 그냥 가도 될 정도로 준비할 게 없잖아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웃으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공개 동의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청할 때는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보훈처에서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뭐 기분 좋게 접수를 하고 옵니다. 그건 하루 만에 준비해서 접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보 공개 동의 시 보훈처에서 요구한 그 자료에 등록을 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동그라미를 쳐서 허락을 해줘라 이거요. 공개 동의를 해드려라 이거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전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 공개 동의를 하면 보훈처에서 알아서 다 그 군 병원이나 이런데 기록을 보내갖고 거기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일단은 준비가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보 공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또 준비에 제출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동의를 하시고, 그래도 동의했어도 지금 신청서에는 동의를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서류를 준비를 다시 다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동의를 했는데도 신청서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이 복잡한데 이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뭐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물론 그 묻는 질문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할 것은 이런 내용들을 내가 병상일지 아니면 사건 기록, 의무 기록, 질병의 특성 뭐 이런 것 등등을 내가 먼저 서류를 확보해서 내가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러이래서 내가 어떻게 다친지는 알지만 서류로 막상 표현을 하려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올해 입원한 사람들은 병상일지가 거의 80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것을 내가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대학교 입학시험 보듯이 수험 준비하듯이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왜? 내가 혹시라도 중요한 것을 해서 체크를 해서 메모를 해놓고 만약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너무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또 소홀히 하다가 일부러는 아니겠죠. 일부러는. 자,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고 건너뛰는 수가 있어요. 그 페이지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페이지 전체는 놓치지 않겠지만 페이지 일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비해당 대상자가 안 됩니다 라는 결론을 받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것을 공부를 먼저 해서 100페이지가 됐든 800페이지가 됐든 다 해야 됩니다. 왜? 대학생이 고3이 대학 가는 수험 준비를 하듯이 이 800페이지를 다 보아야 됩니다. 물론 다 어떤 분들은 800페이지 된 사람도 있고 100페이지 된 사람도 있고 100페이지 미만도 있어요. 자, 그걸 공부를 다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메모를 따로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당신은 이렇게 해서 해당이 안 된다, 비해당 처분이 내놓으면 그때 가서 나중에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어디가 빠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고 요 부분이 놓쳐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재등록 신청할 때 요걸 활용하면 이제 다시 보훈 국가 보훈 요건 대상자로 선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라 하면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보 공개 동의 시에도 내가 이 보훈처에서 다 준비를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겠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준비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여러분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라고 물으실 텐데 하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하단에 보면은 다음 이 지금 화면 말고 밑에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면 제가 이 준비 서류 목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제 보니까 제가 상담 전화번호를 분명히 첨부 서류에 해놨는데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댓글이 많이 붙었어요. 자,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항상 오늘은 그래서 이 화면에다 제 전화번호를 띄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댓글이 달린 분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불편함을 드렸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으로 좀 밑에다 지금 제 전화번호를 병기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기본 서류와 정보 공개 동의하는 서류가 있는데 기본 서류는 내가 준비를 쉽게 하시고 신청할 때 정보 공개 동의란에 동그라미 공표를 해드려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밑에다 놓은 그 서류를 몽땅 준비를 하십시오. 물론 고생을 합니다. 군병원 가서 병상일지도 떼야 되고, 물론 어떤 병원은 우편으로 보내준 사람도 있어요. 보내준 병원도. 또 어떤 병원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도 안 하고 국가용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원사원 내서 가려고 하는 사람과 뭐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좀 맞지 않았는지 몰라도 이해하십시오. 자, 어쨌든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딱 좋은 그 포인트만 아까 병상일지에서 쭉 자기가 뽑아서 별지에다 기록해 놓고 그런데도 안 됐다 하면은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면 아까 이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검토했던 거하고 내가 기록 먼저 병상일지를 보고 뽑아놓은 그 내용이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은 바로 다음에 이의신청에서 일단 국가 보훈 공상 요건 대상자로 선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라고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는데 아까 그런 특별한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누락된 게 없다 라고 한다면은 행정심판을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국가 보훈처로부터 이 국가 보훈 대상자로 등록 그러니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일단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90일 그죠? 재등록 신청 이 신청이죠. 그 다음에 그건 보훈처에다 하는 거고요. 보훈처에다 하는 것은 이의신청, 이의신청. 그 다음에 보훈처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하는 것이 행정심판.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청에서는 특별한 게 발견이 안 되고 도저히 그 심사가 잘못된 게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의신청은 포기하고 행정심판 청구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이의신청 뭐 그거 한번 해보지 뭐 지나간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가볍게 하는데 또 여러분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뭘 보냐면 신청해서 바로 안 돼서 행정심판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은 등록 신청을 해서 비해당이 됐는데 또 이의신청까지 해서 또 비해당이 됐구나 라고 그러면 자 내가 실패가 두 번이 겹치죠. 두 번이 겹친다는 것은 행정심판위에서 바라볼 때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꼭 중요하게 아까 그 뽑아놓은 그 내용 중에서 빠져서 안 됐다면은 이의신청을 해볼 만하지만 빠진 게 없다. 뭐 보훈처에서도 잘 보고 잘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병상일지 내용을 빠짐없이 다 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바로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볼 때 두 번씩이나 이게 탈락된 거잖아요. 아까 이게 한 번 탈락된 거는 당연한 거지만 한 번 또 해봤는데도 또 검토를 보훈처에서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탈락자다라고 쉽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의신청은 안 하는 게 좋다. 어디든지 만약에 국가유공자 등록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도 이의신청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실무자로 근무를 할 때도 보면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보통 보면은 이게 만약에 설사 본인이 담당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그 구실을 붙여서라도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분들이 발견을 해놓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해놓고도 이제 이의신청을 기각시킨 이유는 자기가 이의신청을 받아주면 그때 자기가 판정한 그때 서류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보니 처분청에서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국가보훈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왜 국가보훈처의 상급기관이니까 오히려 눈치 볼 일은 없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정당하게 양쪽 서류 국가보훈처에서 주장하는 것과 지금 등록 신청자가 주장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서 바로 어떤 때나 이제 거기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행정심판위에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 서류가 보훈처장한테 한부 그리고 나한테 한부 이렇게 두부가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그럼 보훈처에서는 국가 중앙행정심판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처음에 비해당 결정을 다시 번복해서 그러니까 공문을 다시 만들어서 이래서 국가보훈 요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공문을 다시 만들어서 저에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신청자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지금 빨리빨리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단에 보면은 분명히 제가 얘기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기록을 보시고 일단 그 기록을 참고하셔서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이 상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일단 그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또 이해가 쉽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절대 그래도 나로서는 도저히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면 저에게
대행 신청도 해주시면 제가 구독 회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행 신청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첨부 하단에 첨부에 있는 별지를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전화 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도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